안녕하십니까. 라즈베리파이 기반 사물 인터넷 강의를 맡은 김봉주입니다. 오늘은 라즈베리파이 4 모델 B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2년에 영국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라즈베리파이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어요. 이제 10년째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변화도 많고 무엇보다 굉장히 큰 플랫폼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를 할 텐데 우리는 가장 최신 버전인 라즈베리파이 4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라즈베리파이는 영국의 라즈베리파이 재단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의 싱글보드 컴퓨터죠. 라즈베리파이는 그래픽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에 모델 A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모델 A 플러스, 모델 B 플러스, 라즈베리파이 3, 가장 최근 버전이 라즈베리파이 4 모델 B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잠깐 단순하게 비교한 화면이 있는데요. 맨 아래에 지금까지 나온 라즈베리파이 모델에 대한 비교 사이트가 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셜 컴페어 라즈베리파이 모델 컴패리슨 사이트 있죠.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라즈베리파이 B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거죠. 2012년도. 그래서 하여튼 쭉 거치면서 라즈베리파이 제로 W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라즈베리파이 4B 모델이 나왔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모델인 라즈베리파이 피코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들이 전부 영국의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나온 모델입니다. 이 밑에 보면 SoC 타입, 그러니까 CPU 타입에 대해서 코어, 속도, 그 다음에 페리퍼럴들, SPI, I2C, GPIO, 뭐 여러 가지 USB 포트라든가 구분, 차이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보십시오. 특별히 라즈베리파이 번호 붙은 거 3, 4, A, B 이런 것들은 전부 사이즈가 동일한 사이즈고 기능이 확장되면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요 늘어났는데 라즈베리파이 제로, 제로 W, 피코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 적합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도대체 어디에 활용하나 주제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뭐 카메라 같은 것들이 붙으니까 활용도가 많이 어디에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용 데스크탑 PC로 쓸 수가 있어요. PC, 리눅스 기반의 PC. 그렇다 그래서 리눅스 기반이라고 해서 다른 오피스와 호환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됩니다. 리브로 라이브러리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오피스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픽 툴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그런 것도 재생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그죠? 네트워크에 물린 저장 장치, 바로 밑에 네트워크로 연결한 공유 저장 장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NAS라고 하는데 24시간 돌아가고 음악이나 영화를 저장시켜 놓고 그런 서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기기, 24시간 뉴스 방송을 틀어놓는다든가 음악을 트는 그런 멀티미디어 기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습하려고 하는 IoT 제품 개발과 IoT 게이트웨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를 제품 안에 직접 넣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게이트웨이란 뜻은 관문이죠. 관문. 만약에 스마트 홈을 구축하는데 라즈베리파이가 게이트웨이가 돼서 데이터가 라즈베리파이를 통해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집안의 전등이나 가스밸브, 온수밸브 여러 IoT 기능을 할 수 있는 컨트롤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래밍 교육과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뭐 3.5불, 35불 정도, 35,000원 정도뿐이 안 돼요. 실제 영국에서 만드는 가격은. 그러니까 그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는 아두이노 스케치도 돌아가고요, 스크래치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블럭 코딩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툴들이 라즈베리파이에서 모두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교육하고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건지 그런 교육 도구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밑에 라즈베리파이 활용 총정리한 사이트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라즈베리파이 4 모델 B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림 굉장히 복잡하죠. 너무 많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란 쪽으로 표시된 맨 밑에 파란색이 전원이에요. 전원 3A, USB Type-C가 연결되는 전원 어댑터입니다. 가장 최근 나온 핸드폰 충전기에 연결하면 바로 부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글자 위로 가면 이더넷 포트가 있죠. 이더넷 포트가 저 40핀 GPIO 옆에 있는데 그게 반대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신 버전에는 40핀 GPIO 핀 옆에 붙었어요. 이더넷 포트가. 그 다음에 USB 3.0 포트가 2개, 꼽는 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USB 2.0 포트가 2개, 그 다음에 HDMI 마이크로 HDMI 포트가 2개예요. 물론 성능이 우리가 보통 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만큼 좋지 않은데, 아마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HDMI 포트를 2개로 늘려놓은 건 조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모니터 한 개로는 도저히 작업하는 게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포트죠. 마이크로 HDMI 포트 2개, 그 다음에 SD카드 꼽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 DSI 포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다른 디스플레이, 모니터 말고 다른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보면 카메라 인터페이스 포트가 있고요. BLE 와이파이 지원되는 쉴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할 때 사용할 40핀 GPIO 포트가 있죠.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여러 기능들을 가진 보드를 이 작은 부분에 구현한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메모리 1기가, 2기가, 4기가 램이죠. 램 메모리. 이 메모리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져요. 4만원, 6만원, 8만원 이렇게 보드 가격이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2.4기가, 5기가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이 되죠. 근데 보통 이게 2.4에 연결이 될 때하고 5.0에 연결이 될 때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주의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5.0,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지원하고요. USB 포트가 3.0 2개, 2.0 2개, GPIO, 비디오 사운드, 멀티미디어, SD카드 서포트. SD카드 서포트는 64기가까지 지원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습에서는 보통 8기가나 16기가 이용하시면 되고, 인풋 파워는 5V USB-C 커넥터, USB Type-C 커넥터를 이용해서 4A 이상, 커런트 4A 이상 5V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GPIO 헤더를 통해서 5V DC가 나오고, PoE 지원되죠. 파워 오버 이더넷, 랜 케이블로다가 전원까지 공급하는 PoE 기능이 지원됩니다. 사용 환경은 0에서 50도씨. 그죠? 보통 라즈베리파이 쓰다가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산업용으로 써도 되느냐 뭐 이런 문의가 많이 좀 왔어요. 이게 주파수나 이런 성능, 그 기기는 다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인증을. 그래서 따로 뭐 어디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건 나눌 수가 없고, 산업용은 아무래도 영하 20도에서 한 50도 60도, 국방 쪽은 뭐 영하 40도에서 80도까지 그런 규격이 있는데, 사실 이 환경 면에서 보면 조금 그런 데는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죠. 너무 가혹한 환경이라거나 겨울에 추운 데서 오래 버텨야 된다거나 그런 데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환경에서 쓰다가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맨 밑에 중요한 사항이 있죠. 2026년까지는 제품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올해나 내년쯤에 물론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026년까지는 라즈베리파이 4 모델 B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라즈베리파이 제로 W죠. 라즈베리파이 제로에다가 와이어리스가 더해서 라즈베리파이 제로 W입니다. 65mm 길이가, 그 다음에 세로가 30mm, 높이가 5mm 이 보드에 라즈베리파이와 똑같은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램 512메가 이더넷 되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즈베리파이 피코예요. 라즈베리파이 피코는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만든 RP2040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 칩을 이용해서 많은 제품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시장에다 내고.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제품이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얘가 뭐 인터넷이 되거나 BLE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대용할 수 있는 RP2040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GPIO 기능을 집어넣어 편하게 쓸 수 있게, 강력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라즈베리파이에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 없는 것. 보통 인베디드 시스템, 그러니까 인베디드, 뭔가 등에 업은, L을 벤 이런 뜻이죠. 그 시스템 위에는 뭐 타이머도 들어가고 인터럽트 컨트롤러, 메모리, 리얼타임 클럭, ADC 컨버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이 라즈베리파이는 컴퓨터 한 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ADC 컨버터하고 리얼타임 클럭이 없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 이 빛이라든가 이런 습도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신호로 받을 때 아날로그 컨버터를 모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밥솥처럼 시계가 필요한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리얼타임 클럭을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간단히 보면 ADC 모듈, ADS112로 ADC 모듈,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AD 컨버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없는 거 리얼타임 클럭. 리얼타임 클럭 DS3231 모듈이에요. 이거는 I2C 인터페이스가 지원되죠. 어드레스는 0x57 나오고 I2C 인터페이스로 리얼타임 클럭을 쓸 수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클럭을 쓰게 되면 현재 시간을 세팅하고 라즈베리파이가 전원이 꺼져도 계속 시간이 가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라즈베리파이가 현재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C 모듈과 RTC 모듈이 라즈베리파이에 없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충분히 지원하는 모듈이 있고 그 라즈베리파이의 기능이 워낙 훌륭하니까 우리는 아마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할 텐데요. 이미 이 자체로 라즈베리파이 자체로 리눅스 컴퓨터예요. 온보드 시스템 컴퓨터, 가로가 85mm, 세로가 65mm인 컴퓨터 한 대니까 운영체제가 필요하겠죠. 리눅스 운영체제가. 그것도 라즈베리파이에 특화된 운영체제, 뭐 보통 라즈비안이라고 말을 하는데 2015년부터 계속 운영체제가 변했습니다. 토이스토리 주인공들 이름으로 계속 변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가장 최근의 라즈베리파이 버전입니다. 5월 17일 날 나온 거. 이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서 다운받을 텐데요. 며칠 사이에 여기는 라즈베리파이 5RG가 됐죠. 근데 2, 3일 후에는 라즈베리파이.com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라즈베리파이 관련된 사업을 라즈베리파이.com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쉽게 말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가장 최근 버전인 라즈베리파이.com 위에 있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의 주소로 들어오면 이렇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미지 나오고 라즈베리파이 OS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라즈베리파이 OS with 데스크탑 and recommended software에서 이 메뉴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밑에 OS with 데스크탑은 PC 최적화된 거고요. 일반 컴퓨터. 그 다음에 라즈베리파이 OS 라이트는 좀 가볍게 만든 거죠. 부팅할 때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라즈베리파이 부팅하게 되면. 근데 그걸 좀 단순화시켜서 빨리 부팅하게 만들어 놓은 게 라이트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데스크탑 운영체제가 있고요. 데비안 부스터, 그 다음에 서드파티 OS가 있어요. 서드파티. 우분투 데스크탑, 우분투 서버, 우분투 코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다 동일해요. 동일하기도 하고 특별한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OS라 편하신 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체제를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아서 압축을 풀면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image란 파일이 나와요. 압축 파일을 풀면 그 이미지 파일이 우리가 SD카드에 구워서 라즈베리 파이를 부팅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를 라즈베리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으니까 다음은 SD카드를 준비해야 되겠죠. 보통 8기가나 16기가 추천합니다. 8기가 이상 16기가 돼야 되겠네요. 이 압축을 풀면 8기가 정도 되니까 16기가 SD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윈사미 디스크 이미저를 다운로드해요. 윈사미 디스크 이미저는 SD카드에 다운받은 이미지를 굽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습하는 SD카드를 가지고 실습하다가 그 SD카드 이미지를 PC에 백업할 때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윈사미 디스크 이미저예요. 이 보이는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아서 설치해 줍니다. 윈사미 디스크 이미저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있죠. SD카드에 이미지를 쓰거나, 그러니까 쉬운 말로 굽거나, 아니면 SD카드 이미지를 백업, PC로 백업할 때. PC로 백업한다, 이미지 백업의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 같은 교육생이 20명이다. 근데 선생님이 사용하는 SD카드에서 실습을 진행하면 선생님이 쓰는 카드를 백업을 받아요. 라즈베리파이에 꽂혀있는 SD카드를 그대로 이미지를 백업받아서 그걸 20개를 동시에 굽는 거죠. 그럼 똑같은 기능을 해서 어느 라즈베리파이에 꼽든지 동일한 기능, 동일한 설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이미지를 구울 때는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주고 SD카드 드라이브를 선택해주고 밑에 라이트 하면 구워져요. 한 20분 걸립니다. 보통 16기가 이미지 굽 때. 밑에 이미지 백업은 또 비슷해요. 좀 더 시간이 걸리거나 비슷합니다. 다운받을, 백업받을 이미지 드라이브 이미지 이름을 그대로 정해줘요. 확장자 .img까지. 그 다음에 백업받을 SD카드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리드, 여기서는 리드를 클릭해요. 그럼 SD카드에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컴퓨터로 들어옵니다. 앞에 거랑 같은 설명입니다. 같은 설명을 위에 앞에는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 SD카드를 실제 우리 윈도우 컴퓨터에서 보면 이렇게 부트 55.9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거는 워낙 이미지 파일의 특성이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굽거나 SD카드를 이용해서 부팅할 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해서 뭔가 개발한다는 것은요, 라즈베리파이의 IP 주소를 얻는 과정이에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 1번 라즈베리파이, HDMI 모니터, USB 키보드 마우스를 쓰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PC, 마치 PC처럼 씁니다. 그리고 윈도우 환경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브라우저도 다 있고 그렇게 쓰는 건데, 그거는 뭔가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거나 IoT 환경에서 실습하기에는 꽤 좀 적당한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격으로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라즈베리파이를 가지고 뭔가 개발한다는 것은 라즈베리파이를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한다는 거죠. 그래야 프로그램도 원격으로 프로그램 변경사항도 반영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얻는 과정 4가지가 나와요. 이게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거예요. 라즈베리파이 개발 환경. 오늘은 환경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게이트웨이, 라즈베리파이, HDMI 케이블, USB 케이블 연결을 해요.
다음에 USB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서 부팅하면 우분투 리눅스 화면이 뜨고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동글 사용 시 공유기 설정을 참고하여 라즈베리파이 와이어리스 랜 제로 설정이 필요함. 그래야 이제 IP 주소를 받겠죠. 아니면 뭐 이더넷으로 연결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트북과 UART to USB. 노트북하고 PC나 노트북하고 라즈베리파이가 둘 다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공유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라즈베리파이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공유기에 접속해서. 그러면 이제 원격으로 공유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해서 라즈베리파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프로그래밍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 2번에 UART RS232C 통신 연결은 왜 하냐면 요걸 연결을 하면 노트북 USB 포트로 라즈베리파이의 부팅 상태 라즈베리파이랑 시리얼 포트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IP 주소가 확인되는 거죠. 3번은 직접 공유기에 접속해서 라즈베리파이 IP 주소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랜 케이블 직접 연결. 이렇게 랜 케이블을 직접 이더넷 케이블과 PC나 노트북을 이더넷 케이블로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IP 주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연결은 이런 하면 되는데 지금은 좀 번거로워서 지금은 이렇게 연결 안 합니다. 랜 케이블 직접 노트북 연결은 랜 케이블 직접 연결 이것도 잘 안 하죠. 뭔가 SD 카드를 건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설정하면 금방 1대1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라즈베리파이만 가져다니면 노트북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PC와 노트북 직접 연결은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PC가 받은 IP 주소에 그 다음 번호를 IP 주소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엉뚱한 주소가 아니고 그 다음 주소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SD카드를 열어서 커맨드 라인.txt 파일을 열어서 맨 뒤에다가 특수 문자 이런 거 없이 IP는 169.254.7468 PC의 IP 주소 그 다음 번호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부팅한 다음에 접속을 하면 이 IP 주소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랜 케이블 직접 연결 뭐 어떤 컴퓨터나 상관없습니다. 192.168.137.1 이 IP 주소는 대부분의 무선 라우터 또는 ADSL 모뎀의 기본 게이트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연결해서 TCP IP V4를 선택을 해서 IP 주소에 19168.1371 서브넷 마스크에 2525250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즈베리파이 이 앞에서 했듯이 SD카드를 열어서 맨 뒤에 19168.137 3이나 4를 수동으로 추가해줘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파이에 접속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환경이 좀 틀려도 뭐 아니면 모니터만 놓고 부팅을 해요. 그럼 보통 리눅스 X 윈도우 92창이 뜰 텐데 제일 먼저 접속하는 것들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SD카드에 구워서 라즈베리파이를 부팅하는 그 모습을 연결하는 것 포함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랜 케이블 직접 연결, PC 연결을 수행합니다. 아이디는 파이, 패스워드는 라스프베리, 보이지 않지만 입력을 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이제 라즈베리파이 라즈베리파이 기반에서 뭔가 개발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잘 따라 하시면 라즈베리파이 모니터 연결하고 이 화면까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사물인터넷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제품을 개발하거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라즈베리파이에 연결해서 부팅해서 로그인하는 것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